걱정도 됐죠. 약간보다 많이 되기는 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외출을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토요일인데 한창 지금 바쁜 시간인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국 분들이 또 안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길라잡이 배너 전문가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불리는 우한 폐렴, 이게 점점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일 기준으로 300명을 넘어섰고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도 이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중국의 연장되었던 춘절이 마감을 하면서 과거 이제 후베이성 이 지역 위주에서 감염자가 몰려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중국 전역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춘절을 맞이해서 해외 각지에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던 사람들도 많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환학생 수가 적지 않을 텐데 이들이 이제 춘절 연휴가 끝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든지 상당수의 인구가 다시 세계로 퍼질 텐데 중국인들이 이제 그럼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증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4종이 존재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가 2종, 그리고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2종 존재했습니다.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 증상 정도를 유발하는데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증상을 넘어서 폐렴 및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뭐죠? 우한 폐렴이죠. 얘는 폐렴을 유발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기존에 있던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시무시한 사스와 메르스가 얘네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선포를 하면서도 중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국으로 여행 제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뭔가 좀 이게 상반되는 좀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발 자본이 WHO에 대해서 수조 원대 이상의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 발표가 나온 지 7시간 뒤에 미국에서는 중국으로의 여행을 전면 금지, 이게 여행 중에 가장 강력한 4단계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WHO 입장이 조금 머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방문했던 외국인도 입국 제한했고요.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밖에 안 다녀서 그런지 쿠팡 주문량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진짜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할 회사가 어딜까? 미국 종목이었고요. 얘는 과거에도 신종 플루의 치료약을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오늘의 소개 종목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티커는 GILD를 쓰고요. 주가 올라간 게 예술이죠. 신종 플루 치료제 많이 아실 거예요. 바로 타미플루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리고 이 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는 주가가 한 2천억 원이었는데 나중에 126조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더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주가 200조 돌파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재밌는 점은 이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이 약 익숙하시죠? 개발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했는데 이 생산 및 판매는 로시, 세계적인 제약사죠. 로시에서 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판매나 생산보다는 주로 연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 회사의 그 메인 비즈니스가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로시가 이 약을 판매하고 나서 판매 그 매출의 22%를 로열티로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그 주요 제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B형 간염 치료제 비리어드가 있었고요. 에이즈 복합치료제, 이거 유명하죠. 트루바다가 있습니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복합제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에이즈 치료를 하고 예방도 할 수 있는
최초의 FDA 승인을 받은 약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85%가 지금은 이거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항바이러스 제품이 아무튼 이 기업의 메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 플루나에 대한 그 치료제에서도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엔 소개되지 않았지만 유명한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국내 제약사에게 충격을 줬죠. 약 한 알이 $1,000입니다. 100만 원이 넘고요. 12주 복용하면 완치율이 90%예요. 근데 문제는 12주치 약값만 $84,000. 지금은 이거 1억 갔죠. 지금 환율로 치면 1억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소발디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소발디 외에도 하몬이라는 약이 또 있습니다. 얘네는 2014년, 15년에 각각 매출 100억 불을 찍은 그런 엄청난 애들이에요. 약 하나로 매출을 12조 가까이 찍었는데 이 길리어드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이 C형 간염 치료제가 12주가 아니고 24주 복용했다고 해요. 24주 걸리고 완치율도 50%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절반으로 단축시켰고 완치율도 엄청나게 높아서 사실상 이제 C형 간염은 극복이 가능한 그 질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환자 수가 급감한 거예요. 이 약이 굉장히 잘 팔리던 2014년, 15년 이후에는 매출이 급감하는 회사에는 보기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길리어드 패러독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자, 왜 이 회사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냐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제품 중에 그 렘데시빌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제품이냐면은 항바이러스성 성분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와 그리고 마버그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후보 물질인데요. 얘네는 그 유명한 사스 바이러스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해요. 자, 우한폐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타 바이러스라고 했죠. 사스도 베타 바이러스입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예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종이 틀린 것도 아니고 같은 베타 바이러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스의 효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이유죠. 자, 회사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200조까지 갔었는데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100조도 안 되고요. 대신에 배당을 꽤 많이 줘요. 배당이 약 4%입니다. 그리고 PER은 전 이거 좀 높네 그랬거든요. 근데 PER이 30인데 이걸 순수하게 30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매출과 이익을 보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미쳤죠? 2015년에 보시면은 매출이 40조 가까이 되는데 순이익이 이게 2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50%가 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는 연구개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임직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매출을 내는 다국적 기업들에 비하면 훨씬 더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판매 생산도 본인들이 아주 많이 하진 않아요. 절반 이상을 위탁 생산 판매를 맡기기 때문에 그 관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제대로 하나 만들면 이익률이 빵 터지는 거고요. 그 이후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C형 간염, B형 간염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익률도 줄었고 특허권 사용 기간도 만료가 되면서 더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눈에 띄죠?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든 이유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M&A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R&D 비용이라든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다고 해도 2018년 보면 한 5조 원 이상 수익을 낸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2019년 3분기에 적자를 기록해요. 이제 1조 원이 훌쩍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데 이건 역시 보시면은 대규모 투자가 있었습니다. 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염증질환 치료제 필고티닙을 위해서 파이프라인 확대하려고 갈라파고스라는 그 바이오텍 기업이 있습니다. 벨기에 회사고요. 11억 달러 투자했고 그리고 40억 달러 규모의 R&D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써댔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3분기에 적자가 나왔던 거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 버리니까 당연히 PER이 훌쩍 올라가 버리죠. 자, 협약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향후 10년간 갈라파고스의 모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리, 특히 임상 이상 EU 간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약물 타겟을 찾아내는 갈라파고스의 플랫폼 기술인 타겟 디스커버리 테크닉 사용권, 선도물질 사용권, 연구인력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는 130유로의 지분 투자 들어가고요. 이미 지분율을 더 높였습니다. 22%까지 높였고 최대 지분 30%까지 130유로에 매수 가능하게 콜옵션 건 거네요. 갈라파고스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파고스의 파이프라인은 제일 유명한 게 지금 이제 필고티닙이라는 이런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 관절염 시장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다수,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 갈라파고스라는 회사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티커는 GLPG를 쓰고요. 이거 보시면은 주가 잘 올랐네. 이게 어느 정도 오른 거냐면요. 자, 5년 동안 15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길리어드와 갈라파고스는 굉장히 밀접한 연구개발 파트너로 지금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의 파이프라인을 보겠습니다. 이 메인이 이제 에이즈 치료제 쪽이죠. 그 면역 치료 쪽인 HI 분야와 그리고 염증 호흡기 질환 쪽, 그리고 항암제, 이게 주요 파트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트루바다 같은 경우 이제 에이즈 예방과 치료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애들은 2세대입니다. 특히나 데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예방 치료로서 그 FDA 예방적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이 약을 복용을 하면은 에이즈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거에 있어서 효과를 봤다는 그런 얘기고요. 임상 3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예방적 사용 승인이 떨어진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필고티닉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FDA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이것도 3상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물질 중 하나고요. 그리고 2017년에 카이트파마라는 회사를 119억 불에, 우리 돈으로 이게 한 14조 정도 되죠. 빌리어드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스카르다라는 이 품목이 있는데 얘는 3상 통과했습니다. 얘가 뭐냐면 바로 카티 치료라고 하는, 카티 세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환자의 몸에서 면역 세포를 뽑은 다음에 얘를 이제 더 강한 세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몸에 들어갔을 때 암세포를 찾아내고 암세포랑 싸워서 이겨내는 이런 카티 세포를 많이 배양을 시켜가지고 환자의 몸에 다시 이식을 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비호지킨성 림프종에 이제 효과가 있는 항암제 치료제고요. 얘가 약값이 무려 굉장히 비싸죠. 4억 2천만 원이라고 해요. 미국은 원래도 약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카티 세포 치료제가 지금 노바티스랑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노바티스의 제품은 몇 달 먼저 나왔습니다. 에스카르다보다 몇 달 먼저 나왔는데 약값은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 에스카르다가 노바티스 제품보다 약 20%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2세대 HIV 치료제 매출액 예상치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지금 매출의 3분의 2는 이 바로 그 HIV, 인체 면역 질환계 치료제가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걸로 보이고, 지금 이제 임상 3상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데스코비 같은 제품들, 그리고 치료 관련 제품들도 이제 2세대 제품들이 나오면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여전히 계속 가지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즈 관련 치료는 제가 알기로는 길리어드가 거의 전 세계 시장의 한 절반 이상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진짜 주가가 대단했습니다. 이때가 한 200조 시총하던 시절인데요. 이때는 사실 순이익이 20조 나왔기 때문에 이 20조를 만약 꾸준히 찍어줬다면 주가가 200조가 아니고 사실 한 400조, 500조까지 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C형, B형 간염 치료제 관련 시장도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익률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길리어드가 가지고 있던 그 특허권도 이제 종료가 되는 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거기까지 못 갔고, 주가가 폭락한 후에는 계속 2018년에는 좀 올랐지만 작년부터는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이제 실적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있었고, 특히나 2019년 3분기 적자에 대한 실망감이 저는 이제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한 80불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당을 4%가량 준다는 게 또 이 부분이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비를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보자면 면역결핍 바이러스 치료제에 관련해서 길리어드는 이미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스 치료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 보건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길리어드의 그런 기술력과 노하우가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이지 시장도 꾸준히 성장 중이고 주가도 이미 엄청나게 빠지고 더 이상 한 1년 이상 이 아래로는 잘 안 내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뭐 이제 신약들이 계속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고 출시가 임박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의 그런 실적도 턴어라운드하고, 특히나 뭐 이 영상의 주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치료제까지 개발한다면 그때는 뭐 주가가 정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배나의 미국 주식 기초 강의는 에듀캐스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